안녕하세요. 저는 책 휴먼카인드의 5번째 챕터를 발표하게 된 박수진입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책 휴먼카인드의 전체적인 내용은 인간의 본성을 사회의 통념과는 달리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내용 중에서도 5번째 챕터는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문명을 다소 회의적으로 바라봅니다. 이 이유를 설명해줄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세계 일주를 하며 바하마 해변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콜럼버스 일행을 전혀 경계하지도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기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고 콜럼버스가 칼을 보여줬을 때 칼에 대한 무지로 인해 칼에 베이기까지 했습니다. 콜럼버스는 이러한 장면을 보고 주민들을 노예로 삼으려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겼지만 여기서 주민들은 소위 문명화된 개척자들의 모습이 정말 낯설고도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문명화되지 않은 곳의 사람들은 약탈과 납치, 살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조상들도 문명화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분명 같은 인간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남성과 여성은 어느 정도 동등했습니다. 우리는 원시인을 떠올리라고 하면 주먹도끼로 때리고 가슴을 두드리며 포악한 성격을 가진 모습을 상상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페미니스트의 초기 모형과 비슷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호모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보다 우세했던 이유 중 하나는 남녀 평등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유는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의 남성은 남성들끼리만 어울리는 경우가 많지만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사회에서의 남성들은 다양한 사회관계망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평등은 육아에서까지도 나타났습니다. 지금의 우리 모습과는 다르게 일부 일처제를 따르지 않았고 여러 명의 아버지들이 자신의 부족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웠죠. 그렇다면 폭력적이란 찾아볼 수 없고 자유와 평등이 자리 잡은 이 인류 세계에서는 우리는 왜 떠나오게 된 걸까요?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만인을 대표할 지도자가 없으면 굴러가지 않는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횡포한 지도자들이 나타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제거하는 것이 쉬웠는데 지금의 우리는 왜 그런 지도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일까요? 과거 마지막 빙하기의 말기에 접어들었을 무렵 사람들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서로를 따뜻하게 지켜주기 위함이었죠. 시간이 지나 기후가 바뀌면서 서쪽의 나일강과 동쪽의 티그리스강 사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했습니다. 그곳은 많은 식량과 자원이 공급되는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점점 한 곳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전과는 달리 사람들에게 소유물이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소유물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하나의 약속을 합니다. 하나의 땅덩어리에 울타리를 치고 이건 내 거야 라고 말하기로 하자는 약속을요. 이 시작이 땅과 동물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까지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는 미래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로 말이죠. 소유권이 생긴다는 것은 곧 불평등이 시작된다는 말이 됩니다. 누군가의 소유물은 그의 자손에게로 이어지고 이는 빈부격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수렵 채집 시대가 막을 내리고 우리는 정착하여 농민이 됩니다. 농민은 수렵 채집인들보다 힘든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수렵과 채집을 하던 시기에는 자연이 준 선물들을 받아들이며 휴식을 취하고 서로 어울리며 지냈지만 농민들은 들판에서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곡물도 얻지 못했으니까요. 이러한 정착 생활은 특히 여성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아들들은 땅과 가축을 돌보았고 그런 아들들에게 아버지는 가족농장을 위해 신부를 사오라고 제안합니다. 여성들은 순식간에 물물교환용 상품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들은 새로운 가정 내에서 의심을 받았으며 이것은 지금까지 내려오는 여성의 처녀성에 대한 집착의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농민들은 그 전과 달리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이 아닌 단조로운 곡물 메뉴만을 먹었고 그로 인해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와 염소 같은 동물을 통해 우유를 먹기 시작했고 이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원흉이 되었고 말이죠. 부끄러운 일이지만 가축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수간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성병이 퍼지는 원인이 되었고 성병의 공포는 여성의 처녀성에 집착하게 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인간은 정착 생활을 하면서 기근과 홍수, 전염병과 같은 존재들과 계속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어야 했을까요? 우리는 식물을 심은 뒤 수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수만 년 동안 인식하고 있었지만 하지 않은 이유는 주변에 많은 열매들이 있기에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조상들이 함정에 빠졌다고 얘기합니다.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 비옥한 토지에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농작물이 자라는 광경이 펼쳐지니 기꺼이 농사를 짓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인류가 어떻게 번성할 것인지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정착지의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서 야생 동물의 수는 감소하였고 이 때문에 경작 면적을 비옥하지 않은 쪽까지 확대해야 했습니다. 이제 농사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게 된 것이죠. 하루 종일 쟁기질을 하고 씨를 뿌려야 했죠. 우리의 몸은 이런 일을 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온갖 종류의 통증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전에 수렵과 채집을 하던 자유로운 시기로 돌아가면 되지 않냐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늦은 일이었습니다. 먹여야 할 입이 너무 많았고 수렵과 채집을 하던 요령은 사람들에게서 잊혀갔습니다. 또한 이동을 하기에는 이웃 정착촌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들은 더 이상 불법 침입자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갇혀버리고 만 것이죠. 그렇게 농부의 수가 많아졌고 더 많은 식량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땅이 필요했으며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국가라는 개념이 탄생하고 문명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명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많이 가져다 주었지만 그 전의 문명은 오랫동안 재앙이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하나의 일화가 또 있는데 인디언에게 잡혔다가 풀려난 문명화된 백인 남성과 여성은 다시 숲속으로 도망치고 싶어 했다는 일화입니다. 그들은 인디언으로 살면서 농부와 납세자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렸고 그곳에는 주인이 없었으며 내가 원하면 결혼하고 내가 원하면 다시 독신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은 도시에는 자신만큼 독립적인 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문명은 번영보다는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는 문명의 발전이 지난 2세기 동안 너무 빠른 속도로 좋아져서 그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민사회를 숙명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 쪽으로 도시와 국가를 조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생존과 번성이 가능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의 현 문명사회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구온난화는 가속되고 있고 멸종하고 있는 생물종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명의 건설은 과연 좋은 생각이었을까요? 이는 답하기 아직 이른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